네, 이번 시간은 로그의 성질 마지막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은요, 로그 A의 M승, 그 다음 B의 N승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M하고 N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래서 M분의 N 곱하기 로그 A의 B로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로그 2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4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앞에 있는 요 4는 분자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지수는 분모로 이렇게 튀어나간 후에 이제 로그를 쓰는 거죠. 로그 여기 2가 나가고 4도 나갔기 때문에 2하고 2만 남는 거죠. 그래서 로그 2에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그 2에 2는 1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2분의 4, 2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로그 2에 3에 3에 5승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요 5라는 지수는 분자로, 그 다음에 이 3이라는 지수는 분모로 가서 여기가 3분의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자 이제 3하고 5는 나갔기 때문에 2하고 3만 남죠. 그래서 로그 2에 3, 2와 같이 쓸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A의 X승을 B라고 한다면 이 X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네, B의 로그죠. 밑을 A로 하는 B의 로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 써놨어요. X는 바로 로그 A의 B와 같다. 자, 그런데 지수 법칙을 적용해 가지고 양변에 N승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A의 NX승이 되고 이쪽은 B의 N승이 되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진수가 B의 N승이 되도록 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조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밑이 뭐죠? 네, A의 M승이죠. 근데 얘는 밑이 지금 현재 A란 말이에요. 그래서 밑을 A의 M승으로 만들기 위해서 A의 M승으로 만든 후에 그 다음에 M분의 NX를 곱한 거예요. 그럼 M하고 M 이렇게 떨어지면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대로 뒀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바로 요 녀석을 밑으로 봤을 때 요 녀석이 진수가 되고 요 박스 친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네, 바로 로그가 되는 거죠. 로그. 즉 n분의 nx라고 하는 것은 바로 b의 n승의 로그가 되는 거예요. 밑을 얼마로 했을 때? a의 m승으로 했을 때. 그래서 n분의 nx는 로그 a m승 그 다음 b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다시 정리하면 요 놈이 바로 n분의 n, 여기 m분의 n이죠. 그 다음에 x가 아까 뭐였죠? 네, 여기 로그 a의 b였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간단하게 유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걸 배웠었잖아요. 로그의 기본 성질에서 로그 a의 b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n이 바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a에 이렇게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여기에 밑에 이렇게 거듭 제곱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해도, 밑에 이렇게 거듭 제곱이 쓰여져 있어도 똑같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단 분모로 나가줘야 된다. 역수가 되어서 나가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여러 번 연습을 하면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질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정의예요. 정의. 자, 여기 보면은 로그 a의 b의 정의가 뭐였죠? 네, 바로 이런 거였죠. 네, 저는요 a라는 밑 위에 올려주세요. 지수 자리에. 그러면 저는 뭐가 될 거예요? b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어디 위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밑 A 위에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죠. 지수 자리에. 그러니까 이 지수 A와 이 로그 값이 합작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텐데, 그 결과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네, B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건 정의에 의해서 그냥 B가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할까요? 3의 로그 3의 5 이게 뭐야? 라고 하면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당연히 뭐가 돼요? 네, 5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내용이 이제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것도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설명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이것을 유도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수 법칙만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내용은요, 이런 거예요. 문자로 쓰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숫자로 한번 써서 이 내용을 한번 먼저 알아보고 이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뭐 밑을 2 정도로 한번 잡아 볼게요. 그 다음에 로그 뭐 3에 5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A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 5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바꿨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값이 이 5를 요 2 자리로, 2를 5 자리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5에 그 다음에 로그 바로 3에 2 이렇게 써도 그 값은 변하지 않고 똑같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A는 아까 또 얘기를 했지만,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양수는 또 다른 양수의 거듭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이 밑이잖아요. 밑 A를 요 밑 B죠. B. 이 B의 거듭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무조건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A를 B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 보자 라는 거죠. A를 B의 M승. 그 다음에 요 C죠. 이 C도 바로 B를 밑으로 하는 거듭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도 B의 N승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A 대신에 아까 여기 B의 M승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C 자리에 B의 N승이라고 놓아 볼 거예요. 그러면 밑이 다 통일이 됐어요. 얘도 B의 거듭 제곱, 얘는 밑이 B고 얘도 B의 거듭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로그의 간단한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로그 B의 N승에서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B의 M승 곱하기 N이 앞으로 나왔어요. N 곱하기 로그 B의 B. 근데 로그 B의 B는 사실은 1이거든요. 근데 그냥 놔둘게요. 이렇게. 자, 이건 1이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M하고 N이 지금 곱하기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N을 앞으로 M을 뒤로 이렇게 교환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 M을 위로 이렇게 올릴 거예요. 왜냐면 요 녀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M을 다시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B의 N승을 이렇게 묶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그 B의 M승 이렇게 묶었죠. 근데 아까 B의 N승이 바로 뭐였어요? 네, C였죠. C. 그래서 요 녀석을 지금 C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B의 M승이 누구예요? 네, A죠.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바꿔준 거죠. 근데 아까 요것이 A였죠. B의 M승이 A였단 말이에요. 여기 A. 그 다음에 B의 N승은 C였죠. A를 이렇게 C를 이렇게 고쳤으니까 원래대로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녀석이 지금 계속 같았단 말이에요. 형태만 쭉쭉쭉쭉 바뀌어지고 쭉 같았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봤더니 A하고 C가 자리가 바뀌어도 그 결과는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지수 법칙 중에서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4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4를 2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4의 세제곱은 우선 2의 2 곱하기 3승이다 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을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요 2의 세제곱을 또 이렇게 묶어 버리는 거예요. 요만큼을. 그러면 2의 3승이 8이니까 8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의 3승이라고 쓰나 8의 제곱이라고 쓰나 똑같단 말이에요. 자, 이 과정을 우리가 로그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한번 설명을 쭉 해볼게요. 지금 이미 설명을 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 이 4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이렇게 썼어요. 4를 그대로 썼다. 근데 3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로그 2의 8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물론 다른 로그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로그 2의 8 이렇게 나타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4를 2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8은 그대로 쓴 거죠. 다시 한번. 그 다음에 2의 2승 그대로 썼어요. 근데 로그 2의 8에서 이 8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2의 세제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3이 앞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3이. 자, 그런 다음에 이 3하고 2를 뭐 할 거냐? 네, 교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2 로그 2의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을 이제 묶어줄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의 수로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2는 이쪽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2의 4가 되겠죠. 그러면 2의 3승은 우리가 이제 8로 바꿔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4
를 그대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거였죠. 그래서 이런 과정, 이 지수에서 이제 지수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교환 법칙을 우리가 써가지고 교환을 해서 다시 써봤더니 최종적으로 결론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즉 여기가 A가 4였고 C가 뭐였어요? 8이었죠. 근데 이 두 녀석이 자리를 교환해 가지고 8이 밑으로 내려와 있고 지금 C4가 이 C 자리로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같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 이 성질이 자주 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기도 하니까 이 성질을 모르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질을 반드시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뭐 한 번만 더 한번 써볼까요? 연습 삼아서 뭘로 할까요? 4로 할까요? 4? 4에 로그 5에 9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 녀석은 바로 뭐랑 같다? 9하고 4를 자리를 바꿔가지고 9에 로그에 5에 4 이와 같이 쓸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의 성질 모든 내용을 다 배웠습니다. 자,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을 자유자재로 풀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